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죠. 그런데 아프로디테 역시 사랑 주제의 주인공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신이죠. 애인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남다른 소지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이 띠를 두르면 어떤 남자도 그 여인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림의 두 번째 주제로 아프로디테 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죠. 미술가들은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아프로디테를 묘사했습니다. 미의 이상으로서 아프로디테를 그린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아프로디테의 탄생입니다. 보통 완벽한 몸매의 아프로디테가 아리따운 누드로 조가비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아프로디테의 탄생입니다. 조가비 위에 누드의 여인이 서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등장인물들이 보입니다. 고대의 일부 자료에서는 아프로디테가 조가비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화를 보면 아프로디테의 탄생 장면은 조개 껍질 위에 아프로디테가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의 어원은 아프로스에 있는데 아프로스는 거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어고요. 바로 이 거품 속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티첼리의 그림도 가만히 보시면 조가비 아래 하얀 포말, 파도의 거품을 그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태어났다, 조가비 위에서 태어났다, 그 장면을 그린 또 다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북으로가 그린 아프로디테의 탄생입니다. 아리따운 자태를 그 멋들어진 포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작은 아이들이 날고 있죠. 바로 아모레스라고 하는 에로스들을 복수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림을 더욱 부드럽게 그리고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죠. 바로 이런 아프로디테의 탄생 주제로 서양 화가들은 미와 아름다움의 이상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 역시 사랑 주제의 주인공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신이죠. 애인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애인들로는 신들 가운데 아레스, 디오니소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심지어 제우스까지 꼽을 수가 있고요. 인간들 가운데서는 아도니스, 앙키세스, 부토스, 파논, 파에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가운데 신을 대표하는 아레스와 인간을 대표하는 아도니스 두 사람과의 사랑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베르트 수스트리스가 그린 아프로디테와 사랑은 바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오른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두 마리가 짝을 짓고 있는데 바로 지금 짝짓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지금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곁에서 어린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하죠. 에로스가 화살을 들어서 그 화살로 자꾸 비둘기를 쪼으려고 합니다. 에로스의 화살은 사랑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로 쪼은다는 것은 더욱 비둘기로 하여금 사랑에 불타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결국 지금 사랑의 몸이 다른 아프로디테, 그 사랑을 더욱 에로스가 옆에서 부채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상대인 아레스는 어디 있을까요? 그림 오른쪽에 보면 저 멀리서 방패를 들고 창을 든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뚫레뚫레 주위를 살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누구나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몰래 둘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뚫레뚫레 주위를 안 살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둘이 남몰래 만나서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나눈 뒤를 그린 그림이 보티첼리의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라는 그림입니다.
하늘을 보면은요, 저 산 쪽에서 먼동이 터오려고 그럽니다. 저렇게 먼동이 터올 때까지 둘은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그 사랑에 지친 나머지 아레스는 지금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냐면은 어린 사티로스들이 무기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도 몰라요. 게다가 한 사티로스는 아레스의 귀에다가 소라고동을 대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나팔을 부는데, 그런데도 아레스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골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 지금 아프로디테가 뾰루퉁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제의 그림은 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그렸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나누니까 아레스가 골아 떨어졌다. 아레스는 군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마저 잠들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전쟁의 신도 잠재울 수 있다. 싸움의 신도 잠재울 수 있다. 당신들은 갈등할 일이 없다. 그러니 부부여, 신혼부부여,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남들은 모를 것 같죠. 하지만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비너스의 침실을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래 헤파이스토스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 헤파이스토스가 분노해서 집안으로 들이닥친 거죠. 틴토레토가 그린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부인의 침소로 들이닥쳐서 막 천을 들추고 있어요. 부인이 벌거벗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천으로 자기를 감추려다가 발각나서 지금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사이에 웬 아기가 누워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기는 바로 에로스죠. 사랑의 신 에로스. 사랑의 신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의 주제가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에로스가 이렇게 잠들어 있다는 것, 사랑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레스는 어디 있을까요? 빨간 천이 보이는 테이블 밑에 보면은요, 투구를 쓴 한 남자가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켰기 때문에 테이블 밑으로 숨어 들어갔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을 아주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 틴토레토의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화 이야기에 보면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만나 사랑을 나누기 전에 몰래 침대에 자기가 만든 특수 그물을 깔아놨습니다. 이 그물은 워낙 가늘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현장으로 헤파이스토스가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그물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낚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헤파이스토스는 모든 신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기에모가 그린 헤파이스토스에게 발각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라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망신을 당하게 되었죠. 신화에 따르면 아폴론과 헤르메스가 두 남녀를 놀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폴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로디테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하겠네. 헤르메스, 자네 같으면 저래도 아프로디테와 눕겠나? 그랬더니 헤르메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폴론. 저 끈보다 3배 강하게 묶고 모든 신이 다 구경한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아프로디테를 품을 수만 있다면 물불 안 가리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프로디테라는 거죠. 이렇게 아프로디테의 사랑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 기에모의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도니스와의 사랑 이야기죠. 베로네세가 그린 그림은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가 지금 아주 다정하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도니스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사냥개들이 보여요. 아도니스는 지금 아프로디테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그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아주 곤히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두 남녀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아도니스는 사실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자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루이지 그라치의 추종자가 그린 그림의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도니스의 할아버지는 키프로스의 왕인 키니라스입니다. 키니라스에게는 미르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미르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일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모가 말립니다. 그러면서 유모가 계책을 꾸려줍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처소로 딸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사랑을 나눈 끝에 미르라가 아이를 뵈게 되죠. 그 사실을 키니라스가 알게 되었어요. 분노하게 되죠. 자신의 딸을 죽이겠다고 이제 막 흥분해서 나서게 됩니다. 미르라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산 사람의 세계에도 속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의 세계에 갈 수도 없고 나는 차라리 이 두 세계 어디도 속할 수 없으니 그 두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렇게 비니까 미르라의 몸이 나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0달이 돼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가 없죠. 나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자 그 나무를 가르고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무를 가르고 태어난 아기를 여인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바로 그 아이가 아도니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스는 세상 최고의 미남이에요. 누구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생긴 이 아이를 보고 아프로디테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자신의 연인으로 삼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안 좋은 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냥 가지 마라. 큰일이 날 것 같다. 제발 가지 마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아도니스는 무슨 소리냐. 나는 어떤 짐승들과 대적을 해도 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리고는 사냥에 나서게 되죠. 볼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렇게 사냥에 나서려는 아도니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도니스를 말리려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로스도 아도니스의 막 발을 잡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만 용감한 사냥꾼인 아도니스는 이들을 물리치고 결국 사냥에 나서게 되죠. 그러다가 큰 곰을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큰 멧돼지를 만났다고도 하고 사냥감한테 창을 던졌으나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냥감이 덤벼듭니다. 그리고 아도니스를 공격해서 아도니스를 죽여버려요. 아도니스가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 비명을 듣고는 아프로디테가 놀라서 소리가 나는 현장으로 달려가 봅니다. 달려가 보니까 아도니스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홀스테인이 그린 아도니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프로디테를 보면 누워있는 아도니스의 모습과 그리고 양손을 벌려서 슬퍼하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미술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피에타 주제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주제의 이미지,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도니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프로디테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피에타가 연상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도니스는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게 되죠. 이렇게 피를 흘리니까 거기다가 아프로디테가 신들의 음료인 넥타를 따르게 됩니다. 또 넥타로부터 뭐가 피어나느냐? 바로 아네모네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루벤스의 그림은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가 죽어가는 현장으로 달려가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자, 비명이 들렸죠.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가시가 많이 있는 꽃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걸 제대로 피해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가시에 긁혀서 피가 나게 되죠. 지금 보시면 아프로디테가 오른쪽 발을 들어서 가시를 뽑고 있어요. 거기서 피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가 어디로 튀느냐? 바로 그 가시가 있는 꽃으로 튀어요. 그 가시가 있는 꽃은 하얀 꽃이었어요. 그런데 피가 튀면서 빨갛게 변하게 되죠. 그 꽃이 무슨 꽃이 되느냐? 그게 장미꽃이 됩니다.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었고 결국은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었죠. 워터하우스가 그린 깨어나는 아도니스라는 그림은 이제 죽은 아도니스가 꽃이 되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를 그린 주변으로 우리가 꽃이 잔뜩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붉은 아네모네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계절이 돌아오면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도니스를 기억하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워터하우스의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양화를 볼 때 아프로디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누가 아프로디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아리따운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 그 곁에 비둘기 2마리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 경우 10중 8구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마리만 그려져서는 곤란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비둘기는 항상 2마리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는 또 남다른 소지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불리는 이 사랑의 띠는 누구든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는 마력의 띠입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사랑이 있고 갈망이 있고 애인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고 또 가장 총명한 자의 마음마저 속여 넘기는 감언이설이 있는 띠가 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띠를 들으면 어떤 남자도 그 여인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레이놀즈가 그린 그림을 보면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띠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보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프로디테가 이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띠는 빌려줄 수 있어요. 신화에서 보면 아프로디테가 이 띠를 빌려주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헤라의 신에게 아프로디테가 띠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헤라의 신이 아프로디테의 띠를 왜 빌렸느냐? 제우스의 가슴에 사랑의 불길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트로이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신들은 그리스 편과 트로이 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헤라 여신은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그리스 편을 들고 싶었는데 제우스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신들에게 절대 인간들의 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 신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몰래 관여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은 제우스를 유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띠를 빌려다가 두르고는 제우스에게 다가간 거죠.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의 띠를 두른 헤라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사랑이 다시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둘이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곤히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 헤라 여신은 포세이돈을 시켜서 그리스 군대의 편을 들게 합니다. 졸지에 그리스 군대의 힘이 강성해진 거죠. 트로이 군들은 패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의 띠는 상용방명의 띠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고 매력에 빠지게 하는 띠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지평선 바로 위에 연보랏빛의 이런 어떤 색띠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마치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아주 매력적인 색조가 하늘에 번지게 됩니다. 그 띠처럼 번진 색조를 비너스의 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로디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에로스를 그린 그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